안녕하십니까. 오늘 C 언어 프로그래밍 9번째 시간, 연산자 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산자 첫 번째 시간에서 연산자가 무엇이고, 연산자의 종류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사용되는 연산자들인데요. 조금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들 만한 연산자들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자이므로 이번 시간에 하는 연산자들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건 연산자, 비트 연산자. 자, 요거 하나 못하죠? 요거는 지울게요. 예, 이렇게 비트 연산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어, 처음 접해보시면 그렇게 생소하거나 많이 낯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 연산자는 유독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C와 C++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증감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 1만큼 증가하거나 감소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를 하면 1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하면 1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A에다가 플러스 1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감 연산자 중에 1만큼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A-1과 같은 그 연산자를 뜻합니다. 이렇게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 쓸 일이 없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보지 못한 연산자일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낯설지만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소스 코드를 우리가 리뷰할 때도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증감 연산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전위 연산자가 있고 후위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i에다가 10이 초기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a를 증감 연산자를 a 앞에다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전위 연산자라고 하고요. a 뒤에다가 증감 연산자를 주는 걸 이걸다가 우리가 후위 연산자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자,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계산을 하느냐 나중에 계산을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플러스를 앞에 두면 기존에 있는 값 10이죠. 10에다가 먼저 1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1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A를 갖다가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대입 연산자나 다른 연산자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수행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요. 즉 얘는 10을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11로 변경되는 A가 11로 변경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큰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 저기 코드를 보면 i가 10이 있는데요. 프린트 f로 찍어보는데 전위 연산자죠. 앞에 i보다 앞에 증감 연산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감 연산자대로 출력을 해보면 i에 10이 있기 때문에 i에 1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11이 출력이 저기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줘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증감 연산자를 전위 연산자로 주니까 10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키워볼까요?
이렇게 10으로 되돌아왔죠. 자, 후위 연산자 해볼게요. i에다 10을 담아놓은 다음에 i에다가 i를 출력을 해보는데 증감연산자를 i 뒤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i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1이 찍힐 것 같지만 일단 i를 먼저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고 나서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은 10이 출력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상에는 11이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모리상에 11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i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요. 그죠? 1을 빼지만 후위 연산자네요. 그래서 1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11을 1 감소시켜서 10이 최종적으로 메모리에는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연산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한번 이번 예제를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증감 연산자라고 제거를 했고요. 자, i에다가 10을 이렇게 초기화시켜 담아놨습니다. 자, 프린트 F 해갖고 i에다가 전위 연산자로 이렇게 1을 더해요. 자,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연산자니까 i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상을 하기로 이거는 몇이 나올까요? i죠. i를 출력을 하기 전에 1을 더하는 수행 작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줘요. 마찬가지로 전위 연산자로 앞에서 먼저 연산 수행을 하고 i를 출력을 하니까 11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10이 될 수가 있겠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 F에서 i만 한번 출력을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모리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i를 출력을 하면 얘는 11이 출력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빌드에서 실행까지 해보면 자, 빌드에서 실행까지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i가 10이었는데 전위 연산자로 먼저 1을 더했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11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에 있는 값 실제로 출력해보면 11이 되고요. 다음에 거기서 전위 연산자로 1을 빼니까 이제 1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위 연산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소수를 재활용해서 자, i에다가 10을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위 연산자가 아니라 후위 연산자로 그러면 i에다 10이 있기 때문에 10이 있고 1을 더하는 증감 연산을 줬지만 i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값을 11로 변경 1을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되는 값은 10이 출력이 될 수 있고요. 메모리에 있는 값은 11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빼기도 이렇게 i 빼기 해주면 얘는 어떻게 11이 메모리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먼저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증감 연산자로 1을 빼주죠.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11이 출력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i 플러스 후위 연산자를 줬더니 10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1을 더하지 않은 거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메모리에는 11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에 있는 거 출력하니까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위 연산자로 1을 빼주니까 11이 그대로 출력되고 실제로 메모리에는 이제 10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증감연산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죠. 전이연산자를 쓸 것인지 후이연산자를 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리연산자, 논리곱과 논리합, 논리부정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논리곱 and 연산자입니다. A and B가 있을 때 A와 B가 양쪽 두 개의 항에 모두 참이 되어야지 이 결과값이 참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논리합은 O와 연산자예요. OR 또는이죠. 그래서 양쪽 중에 A와 B 중에 하나만 참이면 그냥 참을 도출합니다. 둘 다 참이 없어요.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자, 논리 부정은 A의 상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항연산자죠. 1항연산자. A가 만약에 참이에요. 그런데 이걸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면 참이 거짓이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은 거짓, 거짓. 부정에다가 부정을 더하니까 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부정시키는 거, 반전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 자, 논리연산자 i는 10을 줘보고요. j는 1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곱, 논리합인데요. AND 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와 j가 같다. AND 연산자가 둘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하고 j하고 AND 연산자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자, i하고 j를 비교를 하는데 이게 참이고 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요. 이걸 0으로 바꿀게요. 예. 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참이고요. 아니, 거짓이고요. 참입니다. 자, C 언어에서는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자, C 언어에서는 0이면 이거는 거짓이고요. 1이면 참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2, 3, 4, 5, 6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참은 0이 아니면 모두 참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i가 0이고요. 0이 거짓이죠. 그리고 1은 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인 1을 반환할 텐데요. 하나가 거짓이죠. i가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0이 나오겠죠. 거짓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라도 참이면, 둘 다 참이면 좋고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오화 연산자를 주면 어떻게 돼요? i는 거짓이지만 j가 1로서 참이죠. 그러면 이거는 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에다가 부정연산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i가 원래 갖고 있던 거는 i는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을 부정하니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얘는 긍정 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j다. j는 참이죠. 참을 부정하는 거니까 참을 부정하면 거짓으로 여기가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i하고 j를 AND 연산자로 논리 연산자를 비교하니까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인데 하나만 참이죠. i는 거짓이고 j가 참이니까 그래서 거짓이 결과가 나왔고요. i하고 j, 오와 연산자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참이 나왔고요. i가 원래 거짓인데 거짓을 부정연산자로 부정을 하니까 긍정의 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 논리곱, AND 연산자, 논리합, 오화 연산자, 논리부정, 부정연산자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true, false 대신 1, 0을 쓰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true하고 false를 분리한 자료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곤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사망연산자라고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조건식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식 1이 실행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식 2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xx라는 조건식이 있어요. 이 결과가 이 조건식이 참이면 yyy를 실행하고요. 만약에 xxx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yyy라는 식을 수행하지 않고 zzz라는 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90초 코딩을 한번 해보면 조건 연산자 또는 뭐 조건 대신 항을 3개 쓴다 그래서 사망 연산자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i는 한번 해보면 i는 10을 넣어주고요. j는 뭐 한 20을 넣어줬어요. 자, 프린트 f로 화면상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요. i가 j보다 크면 어떻게 10을 출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20을 출력을 해라 라고 명시를 해줘 봅니다. 자, 실제로 수식을 써야겠죠. i가 j보다 크면 어떻게 10을 출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20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i가 j보다 크면 i가 j보다 큰가요?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D에 서식 문자 D에는 10이 대입되는 게 아니라 D에 있는 20이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바꿨어요. i가 j보다 작으면 참이죠. 참이면 이 서식 문자에는 10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i가 j보다 크면 요 앞에 있는 10이 담겨야 되는데 i가 j보다 크지 않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이 대입돼서 20이 여기에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연산자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환산하여 연산을 수행하며 하드웨어와 관계된 연산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자료형을 할 때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수는 다 10진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10진수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 데이터는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바이너리 코드화 돼서 들어갑니다.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진수를 뜻하는데요. 보면 이게 10진수예요.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딱 해보면 이제 10을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를 바이너리로 비트로 2진수죠. 2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00 10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진수 88을 갖다가 2진수로 바꿔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1011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최소의 단위, 데이터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비트죠, 비트. 그죠? 그래서 이 비트를 가지고 환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두 수가 있어요. 그 두 수를 바이너리로 바꿨더니 A하고 B가 나오는데 그 A하고 B가 모두 참이면 참인 거예요. 그리고 오와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참인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지 않으면 참이고, 이거는 부정 연산자. 그래서 A의 현재 상태의 값을 비트를 0이면 1로 바꾸고요. 1이면 0으로 바꾸고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꾸고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부정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이동. 비트 이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해라. 여기 왼쪽 A 값이 예를 들어서 요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여라 하면은 1이 하나, 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0, 0 이렇게 되겠죠. 두 칸 왼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두 칸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트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AND 연산자인데요. A와 B가 모두 참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I에 10이 있고 J에 20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꺼내서 볼게요.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비트 바이너리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에다가 10을 담았어요. 이거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10진수입니다. 지금 10진수 10은 바이너리 코드로 보면 1 0 0 0 0 1 0 0 아니 1 0 1 0이죠. 그래서 0 0 0 0 1 0 1 0입니다. 그죠? 자, 20을 이번에 볼게요. 20을 보면 바이너리로 어떻게 되냐면 0001 0100 0001 0100이 나왔죠. 그죠? 이 상태에서 i와 j를 AND 연산자로 연산을 해보면 비트끼리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하고 20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트 하나하나 대응되는 비트와 비트를 대응되는 비트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으면 모두 참이면 이제 참인 결과가 나와요. 자, 한 번씩 따져보면 0은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이니까 이거는 뭐 보나마나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0하고 1은 둘 다 AND 연산자는 둘 다 A와 B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만 지금 참인 거죠. 그럼 이것도 거짓 0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여기 0. 자, 다음에 볼까요? 네. 보시면 참이죠. 자, 다음도 참이면 좋은데 다음은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참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 0이 나온 거고요. 다음에 거짓 참 거짓 나왔고요. 참 거짓 나왔고요. 거짓은 거짓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 연산자,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 다 어떻게 돼요? 0, 0, 0이죠. 빵이어서 10진수 값으로도 0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세요. 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10 또는 20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10진수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2진수로 바꿔요. 그래서 이 진수의 비트와 비트를 비교를 해서 연산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 연산자, AND 연산자를 알아봤는데 OR 연산자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한번? 10입니다. 10은 바이너리로 00001010입니다. 0000101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0입니다. 20은 바이너리로 00010100이네요. 00010100. 자,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지금 오화 연산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겁니다. 자, 거짓이네요. 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0이겠고 거짓 참. 참이 하나 있네요. 오화 연산자니까 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고요.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1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1하고 0이죠. 그러면 하나라도 참이면 되니까 여기 또 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1 하나라도 참이면 되니까 여기도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0 하나가 참이네요. 그래서 얘도 1이 나오고요. 나머지 것은 거짓이죠.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가 10진수로 보면 30이죠. 이진수 000111110은 10진수로 바꿔보면 3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이렇게 30이 나온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진수 변화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검색 사이트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교 때 전산이나 이쪽 이공대를 전공을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배웠을 법합니다.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그 계산기,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10진수와 바이너리 코드 2진수를 한번 숫자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XO와 연산자가 있어요. XO와 연산자는 O와 연산자하고 비슷한데 A와 B가 같지 않으면 참이에요. 그죠? 그래서 10하고 20인데요. 이게 바이너리죠. 같지 않으면 참입니다. 같으네요. 거짓. 같지 않네요. 0하고 1 같지 않죠. 그러면 참이 나오고요. 같지 않으니까 또 참. 같지 않으니까 참. 같지 않으니까 또 참. 마지막은 같죠. 거짓이지만 둘 다 거짓일지라도 둘 다 같으니까 거짓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O와 연산을 하고 나면 1111 바이너리 코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000 다음에 1, 1, 1, 1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10진수로 보면 30, 그래서 30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비트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트를 가지고 연산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C 언어는 인베디드라든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기 신호 0과 1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레지스터도 찾아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트 단위로 연산을 이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비트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비트를 갖고 연산하는 방법 굉장히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연산자인데요. 부정연산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A 상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i가 10이죠. 10인데 이걸 바이너리로 하면 0000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0은 1이 되는 거고요. 1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인트형 i, 인트형 4바이트의 데이터 자료형을 갖고 있는 인트형 i에 10이 담겨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비트 연산자의 부정 연산자를 이용해서 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1이 나왔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1이 나온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를 좀 꺼내갖고요. 제가 10을 입력을 해볼게요. 10진수 10이 바이너리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1010이 나왔죠. 자, 근데 i는 인트형, 정수형이죠. 인트형은 몇 바이트? 4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바이트는 8비트죠. 1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바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바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인트형 i라는 녀석은 메모리에 이렇게 넓은 면적 32비트의 메모리 크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 갖다가 난연산자, 부정연산자를 주게 되면 0은 1이 돼야 되고 1은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바꿔볼게요. 1, 1, 1, 1, 1, 1, 1, 1 다 바꾸는 겁니다. 0은 1이 되고 1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정수형 10이 마이너스 11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숫자가 나오게 되죠. 정수로. 그죠? 근데 이 값이 맞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최상위 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떠한 비트, 내가 지금 32비트, 4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최상위 비트라고 하는데 최상위 비트는 어떠한 데이터냐면 음수와 양수, 부호를 결정해주는 그 비트입니다. 그래서 0이면은 양수고요. 1이면은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좀 보기 좋게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셀 서식을 좀 회계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2비트인데 32비트를 한번 1에서부터 시작해서 32비트까지 여기까지 메모리가 할당됐다고 가정하에 한번 이쪽으로 데이터를 옮겨 볼게요. 자, 먼저 10이라는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0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1이고, 세 번째가 0이고, 네 번째가 1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000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32비트니까 32 라인까지 가면 되겠죠. 자, 요게 정수 10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정연산자 주면 0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얘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다시 계속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주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부정연산으로 바뀐 건데, 이걸 10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2의 몇 승, 2의 지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 2의 0승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의 0승이기 때문에 2의 0승은 1이 되죠. 다음에 2의 1승, 2가 되겠고요. 2의 2승, 4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2의, 어이구, 2의 3승, 2의 4승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면 이 끝에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 21억 4,748만 3,64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맨 마지막에 있는 비트는 최상위 비트라고 그래가지고 부호를 결정해요. 그래서 1이면 최상위 비트 여기가 맨 마지막에 1이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데이터를 하나 복사해서 두고요.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왜 음수가 된다? 최상위 비트가 1이기 때문에 1은 음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 21억 4,748만 3,648이 아니고요. 음수 21억 4천 21억 4,748만 3,648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는 이거 곱하기 요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볼게요. 내려오면 이런 값이 나오고요. 예, 다 연산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썸을 해보면 어떻게? 마이너스 11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 최상위 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하실 거예요. 부정연산자니까 다 바꾸면 돼. 그래서 0은 1로 1은 0으로 다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2의 0승부터 쭉 이렇게 해서 그죠? 이 값을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숫자 나오겠죠. 근데 이 숫자가 맞는 게 아니고요. 최상위 비트, 가장 첫 번째 있는 건 최상위 비트로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음수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지수 연산을 해보니까 10진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기하고 실제로 엑셀하고 열어갖고 이렇게 비트를 하나씩 다 따져본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 계산 그 컴퓨터가 알아서 CPU가 알아서 연산을 해주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정수로 표현하기를 원했으니까 정수, 인트형 정수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트 연산자, 마지막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비트를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10이라는 숫자는 바이너리로 0, 1, 0,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A 이렇게 꺽쇠를 두 번 주고 1을 하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칸 이동을 하면 여기가 0이 되겠고 1, 0, 1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 10진수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나온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뭔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뭘 이동하느냐? 말 그대로 비트를 내가 원하는 숫자 2면 2, 3이면 3, 3이면 4
4칸, 2칸, 3칸 이렇게 칸을 왼쪽 내지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연산자에 대해서 쭉 다 알아봤는데 다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산술 연산자나 아니면 증감 연산자, 오늘 했던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들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암산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오고요. 그죠?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비트 연산자부터는 약간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비트 연산자에서 부정 연산자, 그죠? NOT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트를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직접 계산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코딩을 해주면 누가 연산을 해요? 연산은 CPU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연산을 해주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연산한 결과 이렇게 연산 순서 이거는 반드시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전기 전자를 전공하시거나 인베디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이런 비트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트 이동하는 연산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